네, 그럼 다음 코너 조금 넘어가서 면접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면접 꿀팁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저희 때와는 또 다른 이제 비대면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인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면접의 종류? 원래는 면접이라는 것은 저희가 면대면이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이 면접인데,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저희는 원래는 면접을 봤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면접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면접은 이제 서류 면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하여서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토론 면접인데, 토론 면접은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면접을 지원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하는 게 토론 면접.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 그리고 제시문 면접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면접 고사장 가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상황 제시문을 주어줘요. 상황이나 제시문 같은 걸 주어줘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을 정리해라 하면 그 상황 제시문을 보고 생각 정리하고 이제 고사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상황 제시문 면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대학 입시 면접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섭외 멘토도 상황 제시 면접 보셨었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인성 면접, 서류 면접이랑 그리고 상황 제시문 면접 두 개 봤어요. 네, 이런 다양한 면접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면접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대학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전면 이제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접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비대면 면접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고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금 조사해본 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변화된 면접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인지. 어쨌든 자소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이 학생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학생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내가 나를 어필하는 시간, 그리고 이 학생의 잠재 능력을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서류로 보고 이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것들, 어떤 항목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지. 이제 지원자들의 좀 더 내용에 초점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저희가 내용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대면보다 비대면에서는 그 내용적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해졌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을 좀 비대면 면접에서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내용적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해졌다. 네. 좀 더 탄탄한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컨텐츠가 더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좀 더 약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먼저 말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좀 들어주신다면 좀 더 내용이 탄탄하고, 꼬리 질문이 오더라도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꼬리 질문을 받더라도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라면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도 좀 더 힘든데, 먼저 서두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근거를 대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럼 수업이 멘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조금 더 긴장을 풀어준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사람이 여유롭게 되는 이야기 방법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을 두괄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부연 설명을 이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말을 하다가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서술이 너무 많다 보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지? 질문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은 더 당황해서 막 주절주절 막 필요 없는 이야기들 많이 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긴장도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이 답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괄식을 했을 때는 멘티분들께서 좀 뭐지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면접관 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괄식 답변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했던 활동했던 꿈꾸는 거북이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꿈꾸는 거북이 봉사활동이 무엇이냐면요, 장애인 분들과 함께 마라톤을 해서 그분들이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것이 꿈꾸는 거북이입니다. 제가 이 꿈꾸는 거북이를 통해 느낀 점은 이렇게 해서 뭐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이고 저는 이런 걸 통해 뭘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두괄식 답변에 대해서. 진짜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럼 비대면 면접을 보잖아요. 대면 면접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성, 서류, 토론, 상황 제시 이렇게 내용 구성이 조금 다른 면접들이 그쵸. 있고요. 이런 거 그쵸, 내용이 다르고 환경은 결국 똑같아요. 그쵸. 면접관 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제 1대1이냐 1대 다냐 다대 다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다른데, 이제 또 비대면도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라피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 전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누군가를 보고 면접관들과 보고 얘기하는 유형은 다 똑같아요. 서류 면접이든 토론 면접이든 상황 제시문 면접이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나타나면서 올해부터는 비대면 면접이라 해서 이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면접을 많이 본다면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녹화 면접인데, 녹화 면접이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학교에서 제시된 시간이 있어요. 그 제시된 시간 안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녹화해서 자신이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게 녹화 면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사장에 가서 녹화하는 면접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 그 대학교 고사장에 가서 이 캠코더를 보면서 이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화된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내는 형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실시간으로 면접을 보는 게 있어요. 아마도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 어플을 통해서 이제 면접관들과 만나서 이제 면접을 보는 실시간 화상 면접이 총 3가지 유형, 저희가 알기로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녹화 면접, 두 번째 고사장에 가서 직접 녹화 면접, 세 번째 실시간 화상 면접, 총 3가지 방식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시 준비가 조금 많이 힘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대학교에서도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녹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질문을 이제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녹화 면접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 다 띄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를 솔직히 되도록 하루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좀 홈페이지를 많이, 입학처나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가서 내가 지원한 대학교에는 뭐 떴네? 공지사항들 꼭 읽어봐 주세요. 진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전례가 없는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이 아니라 유형의 변화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거나 찾거나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지원한 대학교의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너무 다른 유형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교의 이제 면접 준비는 그 학교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제시하는 시간도 다르고 질문도 다르고 그리고 뭐 편집이 가능한 뭐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아예 그냥 영상 촬영만 해서 무편집본으로 올려야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알맞는 정보들을 잘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두 분이 면접관이라면 가장 질문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면접관이라면 가장 질문하고 싶은 거? 솔직히 기업이나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뭐 퇴직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남을지,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질문하고 싶은 거는 대학교에 와서 그럼 대학교는 이제 학과잖아요. 그럼 학과에 와서 학과에 대한 좀 지식 같은 것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과에 대한 지식. 지식 관련된. 네, 지식 관련돼서. 그 구체적인 질문. 쌤은 어떤 거 질문할 거예요? 저도 많이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뻔해가지고 그 질문들을 왜 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왜 지원하게 됐는지. 왜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쳐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적 맞춰 온 친구들은 정말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면접을 시작이 되면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들어오자마자 뭐 인사 나누고 준비해온 자기소개 1분 정도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준비해온 내가 나의 진로를 어떻게 준비했으면 내가 이 대학에 왜 오고 싶은지 이렇게 준비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 안녕하세요 집콕고등학교 3학년 몇 번 송하빈입니다 하고 끝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얘가 이제 대학에 우리 학과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보고 싶고요. 또 면접관이라면 이제 그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맞아.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너무 궁금해요. 근데 솔직히 면접관으로서 가장 보편적인데 가장 필요한 질문이죠, 진짜. 왜 오고 싶고 그리고 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쵸. 약간 그런 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 그 질문 받아본 것 같은데 저희 대학교 와서 무엇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막 얘기했었어요. 저는 심리학과와 그리고 약간 스포츠 쪽을 연계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 계획, 맞아요. 아니면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입학 후 계획, 학업 계획 이런 거 입학 후 학업 계획 쓰는 그 란의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 질문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입학해서 어떤 거 하고 싶냐, 어떤 공부가 제일 하고 싶냐. 근데 학교마다 이제 저희가 심리학과를 재학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과도 학교마다 분야가 이제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상담 심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산업 심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교수님들의 논문을 세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제목 정도는 저는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면접 준비를 진짜 미친듯이 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교수님들 논문도 다 프린트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신지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 관련된 단어 한 개만 꺼내잖아요. 그럼 바로 호감.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만 얘기, 너무 전문 단어 말고, 아, 저 이런 게 궁금해요. 호기심만 갖고 있는 눈만 봐도 저는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것도 꿀팁. 그래서 그 학교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에서는 논문 찾아보는 게 가장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선배님들과 멘토링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 그 대학생들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 수업에 들어갔거나 그 교수님의 체력 느껴봤으면 진짜 그것만한 꿀팁은 없죠. 진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니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저희 멘토링 하는 우리 그린날의 멘토스 멘토분들이 또 다양한 대학에 다니고 계시고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이니까 그 멘토들의 친구가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 멘토링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좋은 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선배 이제 질문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수시 이제 접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아, 진짜요? 자소서를 지금 당장 써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면접은 이제 아무래도 나중 일이다 보니까 먼 얘기죠. 자소서부터 쓰고 보자. 1차부터 합격해야 되거든. 그래서 질문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질문해주고 댓글 달아준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